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미국 시장은 어제 나스닥 선물이 국내 장 중에 마이너스 0.9%까지 빠졌었는데 이유라고 한다면 고용보고서 발표와 실업률 발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이 경제지표 조금 무난하게 넘어가고 하면서 그간 AI 진영, AI 버블이다 뭐다 논리로 인해서 좀 빠졌었는데 일단은 어젯밤 미국 시장은 그러한 종목군들의 낙폭은 멈췄고, 낙폭 멈췄고 소폭 돌려주는 흐름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노이즈가 조금 잠잠해지는구나 정도로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제 마감이 되었죠. 그로 인한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어제 이제 나스닥 선물의 하락에 의해서 좀 더 빠지면서 양대 지수가 마이너스 2% 이상 빠졌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 갭을 들고 출발하는 것은 합리적인 부분이었는데 참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을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막 한 1.5%그 이상 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로봇과 의료 AI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들을 보면 그간 올라올 때 제가 참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시장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없다. 올라가는데 뉴스 하나 없이 그냥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다. 단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개별 수급 장세구나. 이 수급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수급에 의한 상승일 수도 있고 혹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신고가가 돌파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돈들이 주가를 올리는 수급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수급들이 이 과도하게 종목군들을 끄집어 올렸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트럼프의 내년도 로봇에 대한 행정명령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이 시가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거대 상승을 보이면서 에임드 바이오가 무려 시가총액을 5조 이상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공모가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무려 막 500%, 600%, 700%에 육박하는 상승이기 때문에 15일이 지나면 사실 15일 보혜수 해제가 되면 그 사람들은 나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안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수급들만 지금 남아 있는 게 참 시장을 더 답답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투기적 성향을 가진 돈들은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러한 종목군들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고 매일같이 매매하는 한머니들은 거기에서만 놀 수밖에 없죠. 왜? 나머지가 빠져버리고 또한 11월 달 들어서 계속 신규 상장주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돈들은 제한적인데 거기에 시장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찝찝하고 짜증스러웠던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신규 들어가서 100%다 먹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없어요. 중간중간 다 잘라 먹고 또 매매하고 또 들어가서 매매하고 또 들어가서 매매하고 한두 번 비중 들어가서 잘 먹고 딱 거기서 만족하면서 끝내야지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계속 엄청나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매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두 번 딱 잘해서 딱 자기 먹을 거 먹고 딱 끊어버리고 절제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 요 며칠 시장 보면 그렇지 못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좀 고통받는 그런 종목군들로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서 내심 걱정도 많이 됩니다. 아무튼 내일이 이제 알지노믹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죠. 마지막 올해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좀 네임도 있고 좀 알려진 종목이 상장하니까 내일까지 상장해서 해먹고 이제 그만 좀 이쪽에서 돈들이 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참 정상적인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은데 수급적 논리에 의해서 다 빠져버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오죽했으면 시장에 그런 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을 안 버는 종목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말이 많이 돌아요.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하죠. 요즘 시장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투기적인 이 종목군들 자산주, 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이제 천일고속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동양고속이 올라왔는데 1800%가 상승했더라고요. 1800% 18배 만들어진 테마죠. 그로 인해서 나머지 지금 계속 들썩들썩하는 종목군들 여기에 이제 탈모까지 더해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올라가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정치 테마까지 이게 이제 시장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두리 종목군들 테마주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주식시장에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멈춰야 되겠죠. 동양고속이 멈추든 어떤 게 딱 멈추게 되면 또 정상적인 종목군들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볼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몇몇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은 좀 정상적이게 반응해 주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좀 어렵지만 네, 잘 버티는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오랜만에 반도체가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부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반등한 게 아니라 나머지 소부장도 골고루 반등을 해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내일 조금 더 반등해 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반도체 종목군들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매매하면 잘 했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시장이 한번 낙폭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안 빠져버려서 눌림으로 받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하고 딱 찍어가지고 해성 DS 두 개를 회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드려놨었는데 하나 마이크론은 체결 못 시키고 해성 DS는 좀 위에서 사서 뭐 짧게 한 1.5%인가 먹고 그냥 매도를 하고 좀 마감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먹고 일단 좀 나와버렸고 참 오늘 로봇과 제약과 의료 AI 정말로 초토화가 돼버렸는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은 또 정상화가 또 될 수도 있는 흐름이라 다 같은 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오기랑 또 다시 가려내야 될 것 같고 올라갈 때 명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으면 더 많이 빠지겠죠. 훨씬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재료가 뚜렷한 종목이 수급적 이슈로 빠졌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다 정상적으로 회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 종목군들이 참 많은데 다 같이 싸그리 빠져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시장의 끝자락에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투기적인 종목을 두고 말을 합니다. 동양고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분질러지는 시점이 시장의 반등 타이밍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네요. 자, 오늘 뭐 하락 종목수와 상승 종목수는 코스피는 좀 더 많았고 코스닥은 대동소이한 부분이었는데 IT 반도체 종목이 3,400개 됩니다. 그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해줬고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가 초토화 당하고 여기에 의료 AI 로봇주들 올해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죠. 조 단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밀고 내려왔습니다. 레인보도 시총 크죠. 로보티즈도 시총 13위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다 같이 밀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힘을 못 썼던 하루였다. 특히 이제 어제도 외국인들 코스닥에 대량 매도가 이어졌는데 오늘도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크게 시장을 좀 놓고 보면 정말 제약바이오 다 빠졌죠. 여기도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다 빠졌죠. 여기 의료 AI와 제약바이오 다 빠졌죠. 로봇 쪽 다 빠졌죠. 로봇도 시총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IT 반도체예요. 이게 IT 반도체.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이쪽이 얼마나 지금 비대한지 IT 반도체라 해봤자 지금 종목군들이 얼마 대도 안 해. 종목군들이 산발적으로 엄청나게 퍼져서 그렇지만 시총상의 IT 반도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숫자가 없어야 시총이 만들어지는 시장. 최근에 그렇게 갔으니까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숫자 종목이 좀 움직였구나. 뭐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뭐 삼성과 닉스 얘네가 다 한 거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보면 코스피는 프로그램이 3천억 이상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만 지금 5,700억 들어왔으니까 삼성전자 들어온 거, 하이닉스 들어온 거를 제외하면 6천억이 들어왔죠. 나머지 3천억 어디다 팔았냐? 나머지를 싹 팔아버렸다. 나머지를. 그래서 코스피는 반도체 빼고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장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말고는 오늘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미증시 어제 저가권에서 지지받으며 반등에 성공하고 하락을 이어오던 AI 진영 반등해주며 테슬라는 신고가를 넘기고 마감되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SD 3주 내로 공개하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작용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테슬라는 또 내년에 이제 휴머노이드 양산 FSD 이 두 가지가 테슬라 주가를 끌고 가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미증시가 하락을 멈추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국장에는 반도체 섹터에 정말 오랜만에 섹터 전체에 반등 주면서 코스피 3전 5%, 닉스 4%대에 힘입어 코스피는 강세, 코스닥은 뭐 반도체 빼고 다 약세 마감됐다. 코스피는 반도체가 살리긴 했으나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피 반도체 제외하면 다 밀렸고요. 마이크론 실적의 반등 기대감이 반도체를 끄집어 올렸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군들이 다 밀려버리는 흐름이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종목군들 사신 분들이 있으면 반 팔고 반만 들고 가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솔직한 생각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면 반반, 네 반반 이렇게 매도하고 반 내일 대응하고 하면 되지 않나 싶고요. 오늘 반도체 보는 게 잘한 거죠. 자, 3전 그리고 금일 해성 DS 리포트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내일 추가 상승 나오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오늘 제가 생각했던 논리는 딱 그래요. Q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P가 늘어나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봐야 되겠죠.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다른 별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었고 해성 DS는 리포트상의 P가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뭐 TLB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판이 제일 세죠, 여전히. 그래서 시장 반등에 여전히 반도체는 기판주가 제일 강하구나. 기판주가 제일 강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기준 지수 시총 상위 종목은 먼저 밀려서 시총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뭐 에임들을 5조 넘겨놓고 로봇 쪽에 시총 무제한 펌핑 해놓았죠. 말 그대로 재료 없이 기대감으로 무제한 쪽으로 지금 한 2주 그냥 더 추가로 당겨 놓다 보니까 오늘 난 잡고 다 밀어버리는 듯 합니다. SPG 장중에 저 16%, 17% 빠지는 거 봤고 사면도 14.5%, 14.9% 뭐 브레이크가 없이 막 밀어버리고요. 아무튼 로봇 쪽 지금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섣불리 눌림 받지 말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는 걸로 아무리 재료가 크더라도 이 앙드레 코스톨리아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강아지와 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평선의 이 기울기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이격은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볼리저 밴드가 이 입을 벌린다라고 하는데요. 위와 아래 상하한선에 이 극도로 과도하게 벌어지면 시간 지나면 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이게 좁아져요. 또 항상 그래요. 항상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구간에 진입해 버렸다. 근데 과하게 벌어지면 낙폭도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항상 이런 급등주 성격을 가지면 351선 기준으로 보인다든지 해야죠. 밑에서 샀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면서 내가 계획대로 혹은 뭐 생각한 대로 가도 되지만 꼭대기에서 잡았을 때는 큰 문제가 돼버려요. 거기서 잡아가지고 떨어지는데 물을 탄다. 예? 위에 내가 제일 꼭대기 잡았는데 바로 물을 탄다. 오늘 탔는데 내일 또 10% 떨어져. 또 물을 탔는데 또 떨어져.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중이 커서 물을 타도 이게 종목이 회복이 안 됩니다. 물을 타려면 변동성이 축소되고 볼벤 하단 근처 혹은 엔벨로프 하단 라인 왔을 때 혹은 의미 있는 지지 구간 도달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손절 구간을 놓치면 그런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최근에 시장이 어려워진 원인 중 저는 크게 두 가지와 수급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증시가 흔들릴 때 우선주가 올라가든지 마지막에 뭐 자산주들 막 움직이고,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저 PBR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시장이 뭐 밸류업이다 해가지고 뭐 저 PBR의 밸류업을 올려놓는다라는 논리로 올라왔는데, 자산주가 과거에는 올라오면 끝물에서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자산주 정말 와 대단하게 초전도체보다 더 굉장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장에 물을 흐려 놓은 거죠. 물을 흐려 나왔는데 여러 데에서 한번 죽게 부러져야 그 다음에 종목군들이 좀 편해지는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과도하게 많다, 매일같이 나오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아크릴로 매매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크릴 매매 많이 했었고, 오늘도 아침에 잠깐 들어갔다가 약손절 좀 아크릴 좀 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스페이스라는 종목이 거래 대금이 무려 1조 7천억이 터졌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죠.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 얼마나 대금 많이 터집니까? 삼성 에피스홀딩스 올라갈 때마다 1조씩 9천억씩 대금은 터지죠.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없었던 종목군들이 아닙니까? 네. 기존에 이런 대금들이 다른 데서 터졌어야 됐는데 정상적인 종목에서 나와줬어야 될 대금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분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코스닥에 다른 쪽으로 분산돼야 될 자금들이 신규 상장주에 너무 뜨겁게 몰려있다. 과거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 그 시절의 느낌을 똑같이 아주 받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나머지가 죽어버리는 악영향을 줬는데 여기에 그 영향이 있다. 그 말은 뭐냐, 내일까지 그 영향을 시장이 받을 수 있다. 오늘도 나라스페이스 이렇게 해먹고, 예? 어제 아크릴 해먹고 오늘도 4천억 나오면서 이틀 동안 2조 3천억이 터졌죠. 자, 2조 3천억은 허공에 지금 싹 사라져버린 돈입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받고 누군가는 엄청나게 손실을 받겠죠. 아무튼 허공에 사라진 돈. 나라 스페이스도 매한가지. 매한가지. 내일 알지노믹스 일단 상장을 하는데 이제 얘가 마지막 기업기를 저는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되었건 50억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연말에 갈수록 양도세 이슈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종목군들을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또 일본 비효제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주가를 더 무겁게 좀 하는데요. 그러면 자,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죠. 동양고속 같은 애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은 알지노믹스까지만 해먹은다 치고,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BOJ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이 박살나든 멈추든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연말이 갈수록 계속 대주주 양도세 매도는 줄어드는데 이 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나온다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장 짜증나요. 저는 솔직히 요새 스윙으로 들어가기가 갈 종목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루 줬다가 하루 뺏어가. 시장이 연속성도 없고요. 위에서 가장 비싼 구간에서 종목을 들어간다? 그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타만, 스캘핑만, 혹은 종가 베팅도 NXT를 좀 본다든지 이렇게 전략을 짜서 시장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돈 벌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또 파는 뒤집히리라고 봅니다. 고로 이러한 시장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판이 바뀌고 할 때 분명히 시장은 시그널을 보낼 것이며 변화를 보여주겠죠. 그게 수급이든 뭐든 간에 최근에 연속적으로 수급이 안 좋습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이라든지 기관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바뀌는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내일은 마이크론 실적 이후 반도체 쪽 갭상승하게 되면 어찌되었던 뭐 단기로 대응하는 게 저는 지금은 좀 나을 것 같고요. 단기로 대응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또 설사 이들 종목이 빠진다 하더라도 오늘 삼성전자의 컨센이 영업이익 18조 9천억까지 올라오더라고요. 4분기 굉장히 많고 전분기 대비해서 100%.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은 상당할 것이다. 일단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번에 바닥을 좀 잡아 놓으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할 때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정상화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다시 반도체가. 자, 그리고 내일 RG 노믹스가 상장인데 공목 시총이 3천억이라 300% 출발하면 1조죠. 가능성 있네요. 가능성 있어요. 그렇다고 상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가능성 있다. 쿼드 메디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쿼드 메디슨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올려줄지 안 올려줄지는 가봐야 또 알지 않겠나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군들 안에서 그냥 같은 제약바이오로 엮이니까 하나가 상가면 나머지 하나 좀 올려주는 흐름에서 좀 반등시켜주나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 아니면 또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뭐 나머지 뭐 로봇주들 많이 밀린 상태에서 한 번 더 오늘과 같은 하락을 보이면 단기 이 낙주 성격에서 올라온 대장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지금은 장중 주도주 찾아가지고 잘 대응하는 전략 속에서 어찌됐든 금요일까지 BOJ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마감하고 상한가 보면 개판이에요. 시장 개판입니다. 정말 에르코스라는 종목은 난 도대체 상한가를 왜 간지도 모르겠어. 하나 갤러리 뭐 가능성이 있었죠. 1조 이상 지분 매각을 하면서 잠재 투자 여력이 생겼다라는 뭐 기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탈모 그래요. 뭐 가능성 있죠. 오랜만에. 근데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딱 이 정도 흐름이었다. 동양고속 말 나온 김에 동양고속 한 번 더 봐보면 초전도체 이후 참 대단한 종목 나왔습니다. 올해 저점 대비로 하면 6,000원이 저점이었네요. 6,400원이니까 저점 대비로 하면 2000% 상승이네요. 저점 대비로 하면 2000% 끝까지 가고 있고요. 2000% 아무튼 대단하게 지금 해먹는 종목이다 싶고, 천일고속 한번 볼까요? 천일고속은 올해 1100%, 고점 구간까지 보면 최대 1300%, 동양고속 엄청나게 해먹었습니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좀 풀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 신규 상장주 어제 아크릴 거래대금 보세요. 어제 1조 7천억, 오늘도 4,500억, 2조 3천억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시장에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다. 예? GPU의 10%를 뭐 돈을 서비스 수수료로 받는다.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뭐 당연한 결과 같고요. 나라 스페이스 최근에 스페이스X가 좀 뜨거웠죠. 그런 영향에 의해서 초반에 돈 많이 들어왔습니다. 초반에 시작하면서 유통 비율이 30%가 넘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1,000억 나왔던 거, 이거 약간 여기 이 봉에서 얼추 잡아먹는 것 같았는데 여기 근처까지 좀 올라오면서 이때 한 15% 올랐어요. 3분 봉에서. 저도 그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약간 매매는 좀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많이 먹지 못하고 여기서 한 4, 5%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4, 5%? 4, 5%이 구간에서 좀 분할로 사가지고 한 4, 5% 정도 매매하고 나왔는데, 저는 바로 이 장대 음봉을 바로 뚫어버릴 줄 몰랐습니다. 그게 이제 요새 이 신규 상장주가 매우 뜨겁다라는 반증인 것 같고요. 또 쿼드 메디슨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신규 상장하고 이 음봉을 걷어내려는 흐름이 좀 있었는데요. 약간 좀 아쉬운 게 대금이 크게 붙어야 되는데 대금 자체가 좀 크게 붙지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중간에 좀 하면서 이제 뭐 수익으로 잘 마감, 분할로 여기 구간이었던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좀 팔고 일부 남겨놓은 거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돌파로 여기까지 보긴 했는데 알지노믹스가 내일 상장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빠지게 되면 시간에서 23,000 뭐 얼마 좀 보고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밀렸다가도 한 번 정도는 튀어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든지 지금 국가공에서 이러한 이 시그널이 좀 떨어졌는데요. 대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신규 상장했던 구간들 지켜주는지 여기서 지켜주는지 봐야 되고 에임드 바이오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보는 거는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주들 볼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흐름이 셌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삼성전자는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SK하이닉스도 흐름은 좋은데 투경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반등하더라도 좀 막힐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성 DS가 상당히 흐름은 좀 괜찮았는데요. 저도 이제 여기 구간에서 들어가서 반등할 때 그냥 좀 짧게 매도를 해서 많이 먹지 못하고 한 1.5% 정도 매도하고 마무리가 좋고 사실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리포트 내용은 괜찮은데 과거 이럴 때 보면 영업이익이 한 2,500억 정도 나왔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회복돼야 800억, 내년에 한 1,200~300억, 그리고 내후년에야 돼야 이때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거라 사실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때 시총을 만든다 이것도 사실은 뭐라고 답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이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은 여기서 지금 자리를 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위로 올라오는지 나중에 좀 봐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기판 종목군들 좋긴 한데 지금 당장 들어갈 건 아니고 흐름을 좀 지켜보는 선에서 좀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들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뭐 D&D 파마텍 추세 잘 만들다가 좀 빠지는데요. 밀려서 내려오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알테오젠도 많이 밀어버리고 뭐 리가켄 바이오도 많이 빠지는데 때 되면 좋은 종목군들은 다시 다 회복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젠이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아랫꼬리를 잡은 종목 중에 하나다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알지노믹스 상장하면서 혹여나 RNA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좀 더 부각이 돼서 이런 ST팜 같은 종목 들어 올려주는지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어찌됐든 답은 없어요. 알지노믹스 위주로 좀 보고 나머지는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내일 종목을 안 사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알지노믹스 하나 지켜보고 당일 장중에 흐름 체크하면서 종목군들 판단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어찌 보면 상당히 막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뭐 하나 갤러리 이거 누가 그냥 매매하겠습니까? 여기서 강하게 돌파할 때 그냥 이것도 거의 꼭지에서 잡고 반 판다라는 게 다 팔아져 가지고 상한가에 못 팔았는데 이런 거 아니면은 딱히 매매를 할 만한 게 지금은 없다. 근데 많은 종목군들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기회는 다가오고 있다. 현금 잘 두고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시황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시장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종목을 발굴해서 뿌려줘야 될 제 입장에서도 시장 보면 답답합니다. 투기적인 종목을 막 들여야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네요. 자, 아무튼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